후보의 교육 정책을 보면요. 모두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개인의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. 근데 이 공약이 약간은 모호합니다. 그 현실성과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박근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상당히 수렴돼 가고 앞으로 지켜보면 더 많이 수렴돼 가고 갈 수 있을 거고요.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려 본다고 한다면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, 그 다음에 이제 고교 무상교육, 네. 그다음 대학 등록금 반값, 이런 부분은 교육복지 아닙니까? 이 교육복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. 대학 등록금 반값도 상위 20%를 반값 대학 등록금 수혜 대상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로 네. 이제 쟁점이 좀 줄었고요. 지금 박근혜 후보, 안철수 후보 쪽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남들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과성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으로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. 근데 문재인 후보 쪽은 나름대로 이제 변화되고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상당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약화시키고 수능을 자기고사하고 그 다음에 내신 반응 비중을 높인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실 사교육비가 폭발한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본다면 이제 평생 직업교육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.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아직은 문재인 후보 쪽이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평생 직업교육 분야 쪽은 거의 공약이 없습니다. 그래서 평생 직업교육 분야를 어떤 시대적 소명으로 느끼는 그런 쪽은 이제 문재인 후보, 박근혜 후보가 전부 다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한국이 지금요, 노령화나 양극화나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. 근데 새 대통령, 새 정부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각 전문가께서 의견을 하나씩 제시 좀 해주시죠. 아다시피 0세에서 5세까지 유아교육 문제는 거의 새 후보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령화, 노령화 관련 부분 대책도 지금 계속 더 보건부 확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. 좀 네.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확장하는데 재정 문제가 어떻게 뒷받침될 것인데 그 관련된 부분 그래 재정이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이 이 노령화 문제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문제를 사실 인식을 잘 연관을 안 시키는데 노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다는 게 축복할 일이거든요. 그렇죠. 그거 그러면 다시 60으로 수명을 줄이는 게 정계는. 근데 왜 이게 걱정이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서 부양받을 인구가 많아진다는데 네. 그럼 그것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. 지금도 이 노령화 관련돼서 의료복지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. 이번 선거를 자활 세대별로 본다면 자활 세대가 40대라 본다면 이 40대의 가장 큰 아픔이 아이들 교육과 부모님 봉양이거든요. 그런 면을 종합해 본다면 이건 사회적 부양 문제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성인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 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선순환 고지가 된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오늘 대선의 시대 정신을 비롯해서 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새 후보에 대한 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 예비 후보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능구 대표 그리고 김만흥 원장, 안선혜 교수, 현정택 교수 이렇게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